자, 두 번째 설을 갈게요. 어차피 영상은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니까. 간만에 또 공무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이야기하면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여태까지 썰 해본 거 생각해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좀, 까는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가면 마냥 좋지 않다. 어, 실망한다. 뭐 그런 것들. 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까는 이야기네. 근데 이 깐다고 해서 공무원 직업을 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이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욕바지가 되는 이유, 맨날 욕을 먹는 이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거나 예, 불친절해서 예, 욕바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멘탈이 세야 되죠. 예. 이 직업을 가지고 예, 평생토록 일하려면 예, 멘탈이 강해야 되죠. 근데 뭐 대다수의 공무원 합격자분들이 다 멘탈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 뭐 공무원분들 참 억울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까지 욕먹는 거야? 음? 아니 우리한테 맨날 왜 지랄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항상 와가지고 왜 걸고 넘어지고 걸고 넘어지고 맨날 무시하고 욕하고 갑질하고 삿대질하고 서류나 아니 쥐기 같은 집어 던지고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시달리게 하고 왜 그런 짓을 왜 할까? 예. 저도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데 공무원분들이 그런 좀 수모를 매일 겪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 보면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공무원 관련 기사 같은 거 보면 공무원 지원한다는 기사 보면 다 안 좋은 댓글밖에 없어요. 예. 다 안 좋은 댓글밖에 없어. 예.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공무원이란 직업이 가진 직업이 가진 장점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욕 먹고 뭐 이미지도 안 좋고 국민의 어떤 공공의 적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좀 약간 역설적인 직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아니 남들이 다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왜 시민들한테 욕바지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가진 예,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썩 좋지 못합니다. 네. 공무원 이미지 좋게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수험생이나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이 가진 이미지는 무엇이냐? 네.
세금 도둑, 나라를 존먹는 존재, 상관오리, 네, 월급 누팡, 나라의 원흉. 좀 심한가 표현이?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음시인이 뭐세요?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세금 도둑. 이거는 진짜 많이 씁니다. 이 세 개는. 네, 요것도 많이 써요. 항상 공무원 얘기하면 사람들 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니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땡하면 퇴근하잖아. 땡하면 퇴근하잖아.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밖에서 뭐 니들이 뭐 건물을 올리냐 아니면 도로를 짓냐 자동차를 만드냐 뭘 만들어?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화 몇 통 받고 사람들 상대하면서 6시네? 집에 가야지. 퇴근. 얼마나 좋아. 하는 것도 없는데 평생 일하잖아. 60세까지 일하잖아. 우리는 60 되기도 전에 잘리는데. 거기다가 노후 보장도 되지. 너희만큼 루팡이 어딨어. 막 사람들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어? 사람들, 뭐 공무원들 많이 뽑으면, 야, 니들이 하는 것도 없는데 세금 엄청 많이 먹잖아. 우리가, 어? 세금 낸 거 왜 니들한테 돈 들어가는데? 어? 니들 우리 먹고 사는데 뭐 도와준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깐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요즘에 공무원 많이 증언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공무원 많이 뽑으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존무는 존재야. 어? 국가 발전이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도 없어. 왜 이렇게 많이 뽑아?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야, 이게. 이게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깔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공무원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업적인 이미지가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게 비친다는 걸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이너 이미지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까고 보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공무원이 가진 직업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예. 서비스업 플러스 감정 노동자입니다. 공무원도 현대적인 이미지는 서비스업이에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직업이에요. 예,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거야. 경찰이든 소방이든 일반 행정이든 세무직이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존재. 서비스업. 예. 거기다가 감정 노동자.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감정이 들어요. 뭔가 화나고 좀 열받게 하고 좀 짜증나게 해도 예, 민원인분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막 도발하고 욕하고 해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극한의 서비스업의 감정 노동자입니다. 일 자체가 어때요? 민원인들을 상대하잖아. 민원인들을.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같은 게 굉장히 세게 작용하죠. 2번. 경찰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에 근무하실 때 하루 담당하는 민원인들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특정 다수를 200, 300명씩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라이도 있고,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낸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든 또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지. 같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 예. 나한테 막, 모함하고 막 뭐라 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얼굴색 안 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죠, 여러분.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남한테 고친 거는 잘 못한단 말이야, 20대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도, 욕 안 먹어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욕 먹네? 이런 분들 많을 거야.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밖에서 좀 힘든 일 하고 왔고, 밖에서 좀 험한 거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공무원 오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 좀 낫긴 하네. 밖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해봤는데, 좀 그렇게 되는데, 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시험 보고 한 사람들, 아니면 대학교 이제 휴학기 내고 낸 사람들은 사회 경험 자체가 아예 전무하잖아요. 아니면 뭐 실업계에서 보면 왜
고졸 특채 공무원들 있죠. 예. 뭐 공고나 이제 여상 나오신 분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살, 20살이잖아. 뭘 합니까, 그게?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공부하는 거하고 사람 상대하고 일하는 거는 완전 별개잖아요, 여러분. 예. 공부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일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건 그냥 책만 보고 외우고 시험 보면 되는 거죠. 풀면 되는 거지만, 이 공무원이 가진 일 자체는 무조건 사람을 상대하고 대처하고 하는 거죠. 공부하고 완전 별개죠, 어떻게 보면. 물론 민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지시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을 상대하면 말을 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극한의 서비스업의 감정 노동자라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뭔가 분한 게 있을 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들어올 때부터 뭔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민원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경우는 없고, 갑자기 어디서 뭔가 뭐 화가 나고 뭐가 기분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냐 하면 여기 와가지고 괜히 갈구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뭔가 굉장히 잿빛 어둠인 사람들, 되는 게 없는 사람들, 인생 자체가 아무 그 자치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심심한데 공무원이라 좀 갈굴까? 이게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좀 빌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뭐 일반 시민들이 뭐 뭔가 밖에서 뭐가 안 된다고 빡치고 되는 게 없을 때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원칙에 맞게 적법주차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보면 대도 않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이 사람은 민원을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도 예, 있습니다. 예, 민원의 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 못 오게 한다거나 이제 대처를 하게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 하게끔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만약 상사분한테 저런 사람 자꾸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일 못하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사분이 그냥 네가 참아. 우리로서는 저 사람들 어떻게 못 오게 막을 수가 없다. 예.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예.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고, 시민이면 당연히 이런 공공기관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저 사람이 행패 부리고 좀 매뉴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못 오게 하는 거는 안 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답답할 거야. 안 보고 싶은데 와가지고 맨날 나보고 맨날 뭐락하고 욕하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뭔가 저분 인생이 뭔가 좀 많이 꼬이신 것 같은데 왜 여기 와가지고 푸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리고 욕바지가 되는 이유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서, 자, 욕바지가 되는 이유는,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제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은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는데, 체감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공무원은 네, 정년 보장. 네, 말 그대로 네, 철밥통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크죠. 지금 여러분도 어렵잖아. 네, 힘들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다 이쪽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쪽에서 일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어렵죠? 돈 벌기 힘들죠? 장사 잘 안 되죠? 일감 없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우리는 경기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내보내고 일감 줄어가지고 월급 반토막 나고 장사 안 돼가지고 가게 셔터 내렸는데 공무원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그리고 뭐 이 사고 쳐도 큰 거 아닌 이상은 안 잘리죠. 네, 그래서 철밥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 억울한 거예요. 아, 우리는 졸라 먹고 살기 힘든데 얘네들은 씨뭐 어? 얘네들은 뭐 잘못해도 안 잘리네? 계속 가네? 얘네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나라 경제가 안 좋아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공무원들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 거죠. 그 메리트 때문에.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눈에 가시예요. 그게 가시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네. 안 잘리고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더 이제 열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들은 뭐 안 잘리니까 한번 평생 시달려봐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미는 걸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최근 공무원 관련 이제 비위 사건들이 터지면서 예,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떨어졌어. 뭐 최근 뭐 인천 사건도 있고 뭐 경찰이 좀 많죠. 경찰도 있고 사실 이것저것 많아요. 공무원들이 뭐. 예, 그래서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문제죠.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욕 같이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해진 범주 내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사건들 공무원들 특히 그런 이제 어떤 뇌물이나 어떤 조직 사고 같은 거 있죠. 음주 사고 같은 게 아무래도 나면 대부분 기사화가 돼요. 예, 공무원들이 사고 치는 건 굉장히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예, 여론몰이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것도 놓치지가 않아요. 공무원들이 뭐 술 먹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뺑소니 했다. 아니면 뭐 성추행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기사를 만들어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터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신뢰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뢰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까고 보거나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 욕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적이건 간에 무조건 욕하고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저 아까 저 삭제당한 사람처럼.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공무원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욕 안 먹고 일한다는 거, 이거 욕 먹고 일한다는 거 전혀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알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체감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그만두거나 할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그만큼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더 잘해야 되죠.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부터 또 열심히 해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증언을 많이 했어요, 사실. 증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더 이걸 가지고 더 이제 욕하거나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욕 먹어도 자기 소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 같은 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절대로 사고 같은 거 치지 마시고 본래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